스쿨존. 생각만 해도 정말 조심스러운 곳이죠. 그런데 여기에 불법 주차된 차까지 있어서 사각지대가 만들어졌다면요? 거기서 만약 아이와 사고가 났다면? 와,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. 이 책임, 과연 운전자에게만 있는 걸까요? 오늘 이 복잡한 문제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. 학교 앞에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사고가 났어요. 이럴 때 운전자는 무조건 유죄일까요? 스쿨전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고들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그럴까요?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이 애매하고도 어려운 질문에 대한 힌트가 놀랍게도 실제 법원 판결 속에 숨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실제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법원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지 그 핵심을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그럼 첫 번째, 실제 판결로 보는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. 지금부터 보실 세 사건은요, 상황은 비슷해 보이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. 도대체 무엇이 이 판결들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? 첫 번째 이야기는요, 화물차 운전자 A씨와 자전거를 탄 6살 아이의 이야기입니다. 때는 평일 오후였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어요.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죠. 자, 상황을 좀 보세요. 운전자 A씨, 사실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. 시속 30km 미만, 속도 지켰죠. 신호도 녹색불에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. 그런데 아이는 안타깝게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로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거, 바로 불법 주차 차련. 이 차 때문에 운전자 시야가 완전히 막혀버린, 말 그대로 완벽한 사각지대가 만들어진 거죠. 아,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. 과연 법원은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을까요? 아니면 책임을 물었을까요? 결과는 무죄였습니다. 왜냐하면 법원은 이렇게 본 거예요. 운전자가 신호도 지키고 속도도 지켰는데 빨간불에, 그것도 전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아이가 튀어나올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다. 한마디로 이건 예측도 불가능했고 피하는 것도 불가능한 사고였다는 거죠. 자,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 이번엔 운전자 B씨인데요. 등교 시간에 차가 꽉 막힌 아파트 앞도로를 정말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고 있었어요. 바로 그때 멈춰있던 차들 사이로 아이 2명이 휙 튀어나온 겁니다. 이 두 번째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. 운전자 B씨도 법규 위반 없이 아주 천천히 가고 있었지만 역시나 꽉 막힌 차들 때문에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됐어요. 그리고 결정적인 건 충격이 너무 경미해서 운전자는 사고가 났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겁니다.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나중에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. 결국 B씨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는데도 뺑소니, 즉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까지 받았어요.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. 과연 항소심, 2심에서는 이 판결이 뒤집혔을까요? 놀랍게도 항소심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왜냐? 첫째, 애초에 운전자에게 사고의 과실이 없었다고 봤고요. 둘째, 사고가 난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일부러 도망치려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겠냐고 판단한 거죠. 자, 지금까지 두 사건은 모두 무죄였죠.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요,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. 운전자 C씨의 상황인데요.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딱 바뀐 직후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려던 참이었어요. 바로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. 보행자 신호 빨간불로 바뀌었네? 그럼 이제 가도 되겠지?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도 괜찮은 걸까요? 이번엔 유죄였습니다. 법원은 신호가 막 바뀌었어도 아직 길을 다 건너지 못한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.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주변을 잘 살펴서 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겁니다. 좀 이상하죠? 앞선 두 사건하고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. 다 비슷한 스쿨존 사고 같은데 왜 어떤 건 무죄고 어떤 건 유죄일까요?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법원이 판결을 가른 단 하나의 기준,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첫 번째, 두 번째 사건은 아이가 신호를 어기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. 이건 운전자가 도저히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죠. 하지만 세 번째는요?
신호가 막 바뀐 직후잖아요. 이때는 혹시 늦게 건너는 아이가 있을지도 몰라 하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유죄와 무죄를 가른 결정적 차이였던 거죠. 사실 이런 법원의 판단 배경에는 신뢰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보통 운전할 때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서 신호 잘 지키겠지 하고 믿어도 된다는 원칙이거든요. 하지만 스쿨존에서는 예외입니다. 왜냐? 아이들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세 번째 운전자는 신호 바뀌었으니 당연히 사람 없겠지라고 믿으면 안 됐던 거예요. 아이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까지 대비했어야 한다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기죠. 이 모든 문제의 시작, 그러니까 위험한 사각지대를 만든 그 불법 주차 차량, 그 차 주인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걸까요?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. 불법 주차 차주에게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기는 사실 어렵습니다. 하지만 사고가 나는데 원인을 제공한 건 맞잖아요.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세 가지 판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은 뭘까요? 이건 비단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운전자, 그리고 주차하는 사람, 우리 부모님들까지 모두가 기억해야 할 규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먼저 운전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. 세 번째 사건처럼 신호가 막 바뀐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. 그리고 첫 번째, 두 번째 사건처럼 주차된 차들 옆을 지날 땐 거의 기어가는 속도로 언제든 아이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블랙박스. 이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를 지켜줄 유일한 증인이에요. 마지막으로 툭 하는 아주 작은 느낌이라도 들면 무조건 멈추세요. 그게 뺑소니 혐의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그리고 차를 대시는 분들, 에이, 정간인데 뭐,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. 내가 잠깐 세워둔 그 차 때문에 생긴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나면 단순 과태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, 아이들의 안전교육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첫 번째 사건 기억하시죠? 아이가 신호를 어긴 것도 사고의 큰 원인이었어요. 길 건널 땐 자전거에서 꼭 내리기, 주차된 차 사이에서는 절대 뛰어나가지 않기, 이런 아주 기본적인 약속들이 우리 아이의 생명을 지킵니다. 결국 법적 책임을 따지는 걸 넘어서 아이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. 스쿨존 사고는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. 운전자도, 주차하는 사람도,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님도.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이 이런 안타까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